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망치진 않으셨나요? 그 사람은 정말 별 생각 없이 툭 하고 내뱉은 말인데 정작 그 말을 들은 많은 밥도 안 넘어가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서까지 그 장면을 수백 번씩 돌려보고 있진 않냐는 말입니다. 와,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내가 만만해 보였나?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작은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졌을 뿐인데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끝도 없이 추락하는 기분. 남들은 툭 털고 밥만 잘 먹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스럽고 힘든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밤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저는 멘탈이 썩었나 봐요. 저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건 여러분의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은 아직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를 뿐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에 나갔으니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사고를 멈추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옥 끝까지 끌고 내려가는 그 머릿속의 목소리, 그 녀석의 스위치를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그래 떠들어라 하고 웃어 넘기게 되실 겁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 잡으셨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추락하는지 그 이유부터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 이미 지나갔잖아요. 상사는 퇴근했고 그 친구와의 전화도 끊어졌어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연인, 이미 떠났잖아요. 물리적인 사건은 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아플까요? 그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지치지도 않고 떠드는 룸메이트가 한 명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당신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그 목소리가 진짜 당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그 목소리는 계속 혼잣말을 해요. 아, 춥다. 옷 좀 더 입고 나올걸.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닐까? 아, 맞다. 가스불 껐나? 아, 내일 회의 때 무슨 말 하지? 평소에는 그냥 좀 수다스러운 친구인데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룸메이트는 아주 무서운 비관론자로 돌변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실수를 하나 했다고 쳐볼까요? 그럼 이 룸메이트는 바로 마이크를 잡고 해설을 시작해요. 거봐, 또 실수했어. 넌 항상 이 모양이야. 기억나? 3년 전에도 이랬잖아. 사람들이 널 얼마나 우습게 볼까? 넌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널 안 좋아할 거야. 넌 결국 실패자가 될걸? 이 룸메이트는 참 이상해요. 어떨 때는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잘해봐 라고 꼬드겨놓고 막상 잘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넌 매력이 없어 라고 비난해요. 일관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오직 나를 괴롭히는 데만 천재적인 재능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분들은 이 목소리를 진짜 나라고 믿어버려요. 이 목소리가 곧 내 생각이고 진실이라고 착각하니까 그 목소리가 낭떠러지로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가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현실에서요, 하루 종일 여러분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넌 안 돼, 넌 별로야, 넌 망했어 라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 사람 취급하고 도망치거나 당장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런데 왜 내 안에서 들리는 그 독한 목소리하고는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힘든 건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시작되는 내면의 해설 방송 때문인 거죠.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룸메이트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할까요? 어떤 말은 그냥 쿨하게 넘기면서 왜 유독 어떤 말에는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아파할까요? 그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낫지 않은 상처, 그러니까 가시가 박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을 흐르는 강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건강한 마음은 에너지가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가요. 그런데 살면서 받은 상처나 두려움을 제때 흘러보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마음속에 가시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게 학벌일 수 있고, 누군가는 외모, 누군가는 돈이나 지독한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남이 무심코 던진 말이 내 가시를 안 건드리면 우린 그냥 웃어 넘겨요. 하지만 그 말이 정확히 내 가시를 건드렸다면요? 그땐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돼요. 화를 버럭 내거나 꽁꽁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래 난 바보야 하면서 도망쳐버리죠.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이 가시를 보호하는 데 쓰고 있어요. 가시를 안 건드릴 사람만 만나고 가시가 안 찔릴 만한 안전한 곳에만 가려고 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던 무시당하고 싶지 않음이라는 가시가 건드려져서 아픈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 가시를 뽑을 생각은 못하고 평생 가시 위에 붕대만 감으면서 살아요. 그러니 늘 예민할 수밖에 없죠. 언제 누가 툭 건드릴지 모르니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 아시죠?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불안한 생각이 들면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처럼 조여들잖아요. 마이클 싱어는 이걸 가슴이 닫힌다 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가슴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죠. 다시는 사랑을 안 거야. 다시는 사람 안 믿을 거야. 하면서요. 그러면 당장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슴을 닫으면 고통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사랑도 열정도 못 들어오게 돼요. 안전하긴 한데 그 안은 깜깜하고 답답한 감옥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멘탈을 세운답시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닫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난 이제 독해질 거야. 아무한테도 곁을 안 줄 거야. 근데 그건 멘탈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죽어가는 거죠. 진짜 강한 멘탈은 닫는 게 아니라 활짝 여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슴을 열어두는 것. 고통이 들어와도 아, 아프구나 하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목표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 시끄러운 룸메이트를 조용히 시키고 꽉 닫힌 가슴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바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랑 같이 실험 하나만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해보셨나요? 그 소리가 들렸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목소리가 당신일까요? 아니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가 당신일까요? 당신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의식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줄 열쇠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몰려올 때 아, 나 우울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우울함이랑 한 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말해보세요. 아, 내 마음속에 지금 우울한 구름이 지나가고 있네. 영화관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는 것도 좋아요. 영화 스크린에서 아주 슬픈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저 스크린 속의 슬픔이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걸. 영화가 끝나면 불이 켜지고 우리는 밖으로 걸어 나갈 거니까요. 감정도 똑같아요. 불안, 분노, 자책, 이건 다 내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이고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 딱 3초만 멈추고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오세요. 그리고 룸메이트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또 시작했네. 그래, 실컷 떠들어라. 난 여기서 구경만 할 테니까. 이렇게 한 발짝 떨어지는 순간 추락은 멈춥니다. 구경꾼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지켜볼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멘탈을 잡는 아주 강력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책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요.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 같나요? 아니요. 이건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에요.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고민해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승진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심각해져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고민이 과연 중요할까요? 당신을 짜증나게 했던 그 직장 상사의 말이 여전히 당신을 괴롭힐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아주 작아져요. 오히려 아, 그때 그냥 한번 웃어줄 걸,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이런 후회만 남겠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추락하는 기분, 사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해프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잠시 여행 온 여행자일 뿐이잖아요. 여행자가 길을 좀 잃었다고 해서, 돌부러기에 좀 걸렸다고 해서 내 여행은 망했어 라고 주저앉아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툭 털고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든 순간에 쓸 수 있는 실전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생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몸을 써야 해요. 마이클 싱어는 이걸 힘빼기라고 불러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 다들 아시죠? 그때 우린 본능적으로 몸에 힘을 줘요. 어깨가 솟아오르고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아요. 그건 나쁜 에너지를 내 안에 가두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이 밖으로 못 나가고 내 안에 쌓여서 또 다른 가시가 됩니다. 그 순간 정반대로 해보세요. 어깨를 툭 떨어뜨리세요. 가슴에 들어간 힘을 쭉 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를 통과해서 뒤로 빠져나가게 둔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 비난과 상처가 내 몸을 그냥 뚫고 지나가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머물 수 없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커지지 않아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꾸 붙잡고 곱씹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운동이랑 같아서 하다 보면 늘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작은 짜증이 날 때마다 어깨 내리기를 연습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누가 밀쳤을 때, 직장 상사가 잔소리할 때, 속으로 릴렉스 하고 어깨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버리는 연습이 쌓이면 어느 날 정말 큰 시련이 닥쳐와도 더 이상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태풍이 불어도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바람은 그냥 집을 통과해 지나갈 뿐 집을 부수지는 못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모든 감정을 다 담아내고도 남을 만큼 아주 넓고 푸른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먹구름이 좀 꼈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구름 뒤에는 항상 파란 하늘이 그대로 있어요. 시련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망가지거나 더러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 머릿속의 룸메이트가 또 시끄럽게 굴더라도, 내일 아침 세상이 또 당신을 흔들더라도 이제는 같이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지나가라. 나는 하늘이니까.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단단한 사람이니까요.